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원장님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류마티스 한방 치료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 대부분 이제 양방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방에서도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주로 치료받고 있는 곳은 양방의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예. 이제 주로 이제 양방에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양방 류마티스 치료만 받으시다가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발병 초기부터 아예 처음부터 한방 치료를 받고자 내원하신 분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방으로 치료해보고자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수요가 생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예. 한방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분들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이것은 혹시 양방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한방으로 류마티스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한방 류마티스 치료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 한방 치료가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네. 류마티스 한방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양방 류마티스 치료를 하면서 위장 장애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예. 소염 진통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등을 복용하면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수년간 복용을 하다가 위장 장애가 생기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약이 류마티스에 쓰이는 약들이 강도가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몇 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쭉 이어서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까 위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강한 약들이다 보니까 그런 위장 장애가 나타나는군요. 류마티스 약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또는 몇 달간 복용하면은 큰 부작용이 안 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치료가 되지 않고 장기간에 양약 복용과 주사제 치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꾸준히 몇 년간 양약 복용을 지속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분들이 드신 약이 이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소염 진통제 이 두 가지만 해도 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MTX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가 류마티스 치료에 제일 중요한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이 항암제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암제 성분이 몸에 계속 들어가니까 위장 장애가 조금씩 누적되다가 만성적인 위장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한방으로 그때 이제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한 위장 장애가 나타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양약을 복용하다가 주사제 치료를 하다가 위장 장애가 나타나면 첫 번째로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예.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그리고 답답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은 속이 느글느글 미식미식 울렁거린다. 토할 것 같이 속에서 느글거리고 울렁거린다. 그리고 배에서 구룩구룩 물소리, 장에서 소리가 난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식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체중이 또 줄어듭니다. 이처럼 류마티스로 양약을 복용하시면서 위장 장애가 오면은 일단 소화가 안 돼서 위장이 나빠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류마티스 관절의 증상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은 관절이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장 장애가 나타나면은 손목, 발목, 손가락, 발가락, 무릎,
류마티스 관절이 있는 부위로 혈류순환이 되질 않아요. 소화가 안 되면은 관절 부위로 혈류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관절이 아파지고요. 통증이 점점 심해진 경우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과 소화 상태, 위장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한방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위장장애가 나타나신 분들에게 한방 치료가 위장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위장 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한방 치료가 가진 뛰어난 치료 방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일단 소화제나 마시는 드링크 소화제 같은 경우도요, 대부분 한약 생약 성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뭘 얘기하느냐? 이 한방 치료가 예로부터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방면에서 뛰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오시게 되면은 이제 류마티스 양약을 복용하시는 상태에서도 한방을 병행을 하시면서 위장이 서서히 좋아지는데요. 일단 위장이 좋아지면서 소화가 되고 더부룩 답답한 게 없어지고 느글느글 미식미식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줄어들고 식욕이 줄어서 체중이 줄던 분들은 살이 조금씩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면서 위장장애가 오신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한방 치료를 받으면은 위장이 좋아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장이 좋아지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의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류마티스에 있어서 위장은 곧 관절의 상태를 밀접하게 연관 짓는다. 그래서 위장이 좋아지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과 전신 증상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소화가 되니까요. 얼굴 혈색 자체가 좋아집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한방 치료가 필요할까요? 예,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류마티스로 양약을 복용하거나 이렇게 주사제를 치료하신 분들 중에서 진통제나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데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류마티스 양약이 듣지 않는 분들, 류마티스 양약을 먹어도 계속 아픈 분들은 한방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은 고민이시겠네요. 낫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약을 먹어서 통증이 가라앉으면 이제 좋은데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크게 한방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 양약으로 잘 조절이 되니까. 그런데 양약을 복용하면서 꾸준히 열심히 먹었는데도 아프신 분들은 이제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분들은 류마티스 양약이 처음부터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아예. 류마티스 발병한 이후부터 처음부터 양약을 복용하는데도 통증이 안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용하자마자 처음부터 알러지가 생겨서 양약이 안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경우가 양약을 몇 년씩 복용하다 보니까 양약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양약, 그러니까 몇 년간은 양약이 듣다가 듣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내성이 생겨서 양약이 안 듣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류마티스 관절 통증이 심해지니까 아주 힘든 상황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아픈 분들, 류마티스 증상이 양약을 먹는데도 가라앉지 않는 분들, 양약이 잘 듣지 않는 류마티스 증상이 있을 때는 한방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방 치료를 통해서 오랫동안 양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간에 피로가 쌓인 물질을 해독을 시켜줘요, 일단. 간을 해독시켜주는 치료를 한방에서 일단 해주고요. 간이 해독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위장장애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관절 부위로 혈류순환이 잘 되도록, 온몸에 혈류순환이 잘 되도록 한방 치료를 해주면요. 양약으로 듣지 않던 류마티스 증상이 한방 치료 후에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류마티스 양약 복용하시면서 아파가지고 매일 밤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 통증으로 뜬 눈으로 지새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한방 치료를 한 이후에, 한방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 치료니까 위장도 좋아지면서, 양약이 안 듣는 이유는 혈류순환을 차단시키기 때문이에요. 양방 진통제의 기전은
혈류가 흘러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통증을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성이 생기면 혈류순환도 안 되고 통증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점점 차지는 냉증이 생기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손발이 차는 분들요. 이런 분들, 양약이 안 듣는 류마티스 환자분들 한방 치료했을 때 손발이 따뜻하게 순환되면서 관절 부위도 혈액순환이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어서 밤새도록 아팠던 분들도 통증이 줄어들어서 잠을 좀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 한방 치료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예. 양방에서 이제 류마티스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양약을 복용하느라 임신 시도 자체를 못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약을 줄이고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임신이 빨리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방 치료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정말 감기약이나 소화제도 정말 가려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드신다고 들었는데요. 참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복용하고 계신 그 양약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MTX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 항암제 성분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 약을 복용하면은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MTX라는 이 항암제 성분의 면역 억제제를 마지막으로 복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지 몸 안에서 성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MTX를 마지막으로 복용한 날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신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임신하려면 이 약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임신할 수가 있는 건데 3개월 동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왜냐하면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이 세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시도를 못 하는 건데,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약을 끊지 못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심해지니까 약을 끊지 못해서 임신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방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예. 한방 치료를 통해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줄이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이 나오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유지를 시키면서 그 다음부터 양약을 이제 끊은 다음부터는 임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궁을 발육을 시키고 배란이 잘 되게 하는 한약으로 바꿔서 처방을 하면은 양약을 끊은 상태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은 잘 유지되면서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이 임신이 어려웠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닌가 또 궁금해지고요. 네. 어떤 경우에 또 임신이 잘 안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양약을 오래 복용하다가 몸이 차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족 냉증, 복부 냉증,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자궁도 냉한 겁니다. 이렇게 자궁이 차서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은 자궁을 따뜻하게 한방 치료를 하면은 임신이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자궁 크기 자체가 작으신 분들이 임신이 잘 안 돼요. 보통 자궁의 크기는 본인의 주먹을 이렇게 살짝 쥐었을 때 이 정도 크기입니다.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주먹을 이 정도, 약간 반 주먹을 쥐었을 때 정도의 이 크기 정도가 여성의 자궁 크기인데. 뭐 손바닥보다 약간 크겠네요. 그렇죠. 자신의 손바닥보다 약간 큰 거죠. 근데 이 정도 직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궁이 발육이 안 되고 자궁이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얘기하면은 발기가 안 되는 거죠. 발기부전이 온 것처럼 남자의 음경이 어느 정도 크기로 커져야 되듯이 자궁도 임신을 하려면요, 자궁 크기 자체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분들 보면은요, 초음파 검사한 걸 보면은 자궁이 이 사이즈가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 수준으로 자궁 크기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요. 예, 왜냐하면 양약을 오래 복용하고 류마티스로 오랫동안 힘들다 보니까 자궁 기능이 떨어지고 발육이 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아진 자궁을 크게 만들어주면은 임신이 됩니다. 그게 한방치료에서 정말 잘 되는 부분이에요. 양방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약하고요. 한방에서 정말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자궁 발육 부전. 자궁이 작은 분들, 위축된 분들은 자궁을 크게 만들어주는 한약 치료를 하면은 초음파로 이렇게 경과를 보면은요, 점점 자궁이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자궁이 후굴된 분들도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꺾인 분들.
자궁이 후굴된 거는 임신이 안 돼요. 자궁 후굴된 걸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요. 임신이 됩니다. 정 위치에 정 이제 위치로. 바로 가게 되는군요. 예, 자궁은 원래 똑바로 이렇게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꺾이신 분도 있어요. 등 쪽으로. 이런 분들은 세워주면은 임신이 되고요. 근데 자궁이 또 앞으로 구부러진 분도 있어요. 자궁 전굴이라 그러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궁을 똑바로 세우게 하면은 임신이 바로 됩니다. 오늘 미니 강의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양방 류마티스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양약 아니면 주사제를 받다가 효과가 안 나서 이제 이런 경우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한방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냐?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살려서 류마티스가 내 몸의 힘으로 내 몸의 면역력의 조절로 자연 치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으로 류마티스를 극복하고 싶은 분들은 한방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병 초기에요. 류마티스 발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연 치유력으로 류마티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이용해서 류마티스의 진정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류마티스 발병 초기에 일찍 한방 치료를 시작하고 또 설령 양방 치료를 류마티스 발병 초기부터 시작하고 양방 위주로 치료를 하더라도 초기에 한방 치료를 병행을 해준다면요. 완치 수준에 빨리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병한 지 너무 오래된 이후에 부작용이나 이런 양약의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는 상황에서 오셔서 치료하는 분들보다 발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신 분들이 한방 치료를 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완치 수준에 빨리 도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작용 등이 나타나지 아직 않았고 내성이 생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조직이나 세포, 관절들 상태가 양호한 상태예요. 힘이 있겠죠. 예. 몸에 재생력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하면은 완치 수준에 참 쉽게 도달하고 잘 낫는 겁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일수록 더 빨리 낫고요. 그 다음에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이들의 류마티스 관절염,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도 한방 치료를 통해서 정말 잘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주제인데 한방 류마티스 치료만 받지 않고 양방 위주로 치료를 하더라도요.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같이 해주면은 자연 치유력으로 완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양방 치료만 하더라도 한방 치료를 병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발병 초기일수록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어린이들의 류마티스 관절염일수록 반드시 한방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병이든 정말 빨리 치료에 나서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